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도 와 엄청 춥더라고요.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요. 어제 네 국내 시장이 뭐 양호하게 잘 마무리된 가운데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이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보다는 굉장히 또 강하게 마무리가 좀 되었었죠. 그런 영향에다가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네, 미국 증시가 급등을 재차하다 보니 국내 증시도 시가는 매우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가의 갭을 높게 떴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뭐 급 나가는 날도 있고 급등하는 날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파월 연설에서 그냥 뭐 소소하게 나오고 네, 소소하게 나오고 FOMC에서 그냥 0.5% 인상을 하는 쪽으로 딱 시장에 가면서 좀 매수 기회를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또 미국 나스닥이 어제 4.5%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거의 6%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가 갭을 뜨고 출발하고 또 전일 MSCI 지수 리밸런싱에 의한 네, 선제적인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네, 그닥 재미는 많이 없었다.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기회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흐름도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수급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았어요. 수급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았는데 장중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찝찝하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우량주라든지 일반 정상적인 섹터 쪽으로는 매수로 대응을 좀 하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울 연설, 네, 산타랠리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다 좋은데 이상한 우선주들의 급등, 잡주 테마의 순환매, 분명 매크로적으로는 좋은데 이럴 때는 뭔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막 빠지고 그럴 때는 별로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 며칠 자꾸 우선주들의 급등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우선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뭐 최근에 뭐 코오롱 글로벌 우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2연상 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동부건설 우도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고 뭐 오늘은 뭐 신풍제약 우도 상한가고 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우선주가 10% 이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뭐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가끔 그래요. 가끔 시장에서 우선주들이 급등을 할 때 혹은 가끔 또 신규주 테마가 급등을 할 때 혹은 스펙주가 급등을 할 때 이상 조짐을 항상 약간은 경계를 하고 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네, 그런 부분을 그냥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자체는 저는 박스피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네, 성장이 보장된 미래의 산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쪽에서는 지속적인 우상향 혹은 뭐 시장 수익률 이상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단순하게 뭐 이번처럼 지금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정말 또 폭등을 해주는데 이런 쪽은 뭐 반등을 좀 크게 해주면 잘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보면 오늘 시장 상승 종목 수 굉장히 많았죠. 뭐 양시장 다 뭐 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승 종목 수는 매우 많았습니다. 네, K탑 30 종목을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죠. 코스피 우량주단 보면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뭐 잠깐 본다면 뭐 아무리 못 올라도 네, 다우가 2.8% 올랐으니까 뭐 이걸 어느 정도 따라갔을 수도 있는데요. 또 MSCI 한국 지수도 어제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대형주 단에서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장중에 선물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또 중국 증시 또한 3.7%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3%의 상승폭을 전부 반납을 하고 밀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국내 증시에 여실히 반영이 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중에 이 선물 대량 매도를 보셨다면 오늘은 대형주가 갈 시장이 좀 아닌가 보다 이 정도
체크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로 가담을 좀 했었죠. 장 후반에는. 그러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 재밌는 거는 코스닥은 보면 양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3,500억 가량 양매수가 3,700 거의 4,000억 가량 들어왔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종목분들이 탄력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게 이제 아마 지수로 나왔던 것 같고 이 지수의 흐름은 아마 항생 지수가 10시 반에 개장을 한 이후부터 줄곧 흘러내렸는데 그 영향이 국내 코스닥에 일부 작용을 해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일 국내 증시는 MSCI 리밸런싱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대형주 수급 이벤트가 있었죠. 그로 인해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이며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시가에 따라붙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미국의 경우 장 초반 파월 연설을 기다리며 관망 심리가 아주 큰 상태에서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및 그 시작은 12월 FOMC부터 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지수는 아주 급상승하며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한 반등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미 증시가 상승을 강하게 했지만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오늘 국내 증시만 본다면 시가 갭을 띄우고 조금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는 양 시장 큰 무리 없이 유입이 됐고 장중 내내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되는 모습도 아주 좋았죠. 뭔가 근데 어정쩡한 느낌을 많이 받은 하루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드네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 FOMC에서 나왔던 발언들과 변화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0.5bp 올릴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는 이 티마리우스 기자가 이미 다 시장에 노출을 다 해놨기 때문에 무난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상단을 올릴 것이다. 이것도 티마리우스 기자가 다 말을 했죠. 내년에 5.2에서 5.4 혹은 5.6까지. 그리고 볼라드 총리가 연신 말을 하고 다녔죠. 5%에서 7%.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높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박스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답답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중국 증시 개장 이후 갭상승 후 차익 매물 출회되는 모습에 국내 증시가 밀리는 등 시장은 상승에도 별로 재미없었던 시장이다 정도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금 네옴시티 테마가 조금 주춤한 것은 사실이에요. 리튬 관련해서도 고점 구간에서 주춤하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닥권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조정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을 지금 준비하는데 저도 좀 빨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종목을 스윙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잡아서 지금 개인적으로 애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이쪽을 저도 지난주 2주 전부터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쪽을 스윙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타야 된다. 뭐 다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4개 종목을 찍어드리면서 다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반에 있을 좀 비교적 큰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올라와 있는데 눌림을 잘 기회 삼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라는 게 또 항상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 올라가다가도 어느 시점에서 또 급락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금 네옴시티 테마가 조금 주춤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거 말했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또한 꿈틀대고 있다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잘 관찰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 며칠 중소건설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실적 대비 매우 싼 종목군들도 많고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이상한 수주잔고 테마의 바람이 불어 어제 오늘 종목군들이 급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 종목군들이 뭐 수주잔고가 없었나요? 아파트 뭐 지어놓고 뭐 하는 거 당연히 수주잔고 많은 거 아닌가요?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한데 원래 기본적으로 건설은 매출이 뭐 높습니다. 수주잔고 많고요. 장기 프로젝트니까. 근데 이런 부분으로 단 한 번도 테마를 이룬 적이 없던 부분이 또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테마군을 이룬다. 참
테마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올리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네요. 뭐 매매도 하고 그러지만은 좀 지켜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테마가 뭐 어떻게 커질지 또 이게 또 네옴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연관을 짓는지 한번 지켜는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들이 벌써 네 3주차 방영을 하죠. 기존 레몬레인이 사실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잡아놓고 오늘 뭐 반등할 때 수익 구간도 좀 됐었는데요. 한 4~5% 정도 있었는데 사실 그걸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하고 좀 더 높게 팔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등을 해줘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좀 안 나온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반대로 웹툰 쪽이 굉장히 강했죠. 장 전에 웹툰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이버 이거죠. 신의 탑 여신강님 단행본서 미 통했다. 네이버 웹툰 출판에 공들이는 이유 해가지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웹툰 테마 쪽에 아침부터 좀 어느 정도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MBT에다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이 248배인가 네 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죠. 지난번에 미스터 블루가 매출 10배 이슈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렇게 붙이면서 이런 부분이 웹툰 쪽으로 테마를 잠시 좀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쪽은 보고만 있었지 매매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고만 있었고 매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레몬레인만 하나 보고 있었는데 나머지 쪽이 많이 올라서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좀 해봤고요. 자, 2차전지 금양 어제는 일부 호재가 있었죠. 사실 엄청난 종목입니다. 수급도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이 무려 290억까지 제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었는데 오전에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이상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손이 안 가서 매수는 하지 못했고요. 대성 하이텍 어제 30% 주행거리 감축 기술 개발 중 이슈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삼성 ENC, 삼성 SNC 이 배터리 팩 관련해서 200조 반도체 시장을 넘보나라는 기사와 함께 봐야 될 세계 섹터라고 좀 보여집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관찰은 필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너무 사고 싶어서 어제 좀 샀다가 이거는 뭐 시가에 그냥 날려버리고 다시 대형주 추세 매매로 전환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은 이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지만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대박주로 가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대박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이게 최고점이 되느냐라고 봐야 되고 포스코 스틸레오는 오늘 뭐 상한가 매매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뭐 약상 매매 혹은 돌파 매매로 했으면 아주 좋았을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포스코 스틸레온 자체가 장중 상한가를 갔던 그리고 종가의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이 민주노총 탈퇴 가능성으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시간에서 좀 풀렸죠. 민주노총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임팩트를 못 느끼니까. 근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 종목이 셌냐, 원래 종목에 끼가 좋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 종목 자체에 끼가 좋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거 끼를 믿고 이런 종목이 올라올 때는 강하게 베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왔던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통계상 그리고 경험상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파업연대,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이슈가 일파만파 커지는데 뭐 각자 뭐 양측에 다 이유가 있겠죠. 양측에 다 이유가 있어서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뭐 주유소 품절 주유소가 확산된다라는 이슈로 시간에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XR, VR 이쪽은 정말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과거 이 폴더폰 처음에 나왔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애플이라는 강력한 이 재료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다 보니까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수들을 좀 오랜만에 보죠. 일단 코스닥을 먼저 보면 코스닥을 보면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의 반등입니다. 하락도 하나, 둘, 셋, 3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바닥권에서 이게 이제 박스권으로 갈 것인지, 이 박스의 상단을 어디로 만들 것인지, 이게 저는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770포인트, 많이 가면 800까지 오버슈팅을 하고 쭉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갭을 띄워놓고 내일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미국의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무리 없이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힘을 받아야 국내 증시가 올라가서 코스닥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기준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아직도 월등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다시 6만전자가 되면서 그런 힘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안에서도 이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종목의 위치가 뭐 신고가라든지 이런 이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우상향이고, 우상향을 하는 종목은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대형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 떠받들고 박스권으로 가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정말 지금은 볼 필요가 없는 흐름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적자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그때나 한번 봐볼까 싶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갭 띄워놓고 밀렸는데 넥라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넥라인이라는 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마무리가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약간 막혀있는 모습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참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 좁은 박스권을 몸통으로 일단은 돌파를 했고, 오늘 캡이 발생을 해서 뭐 매도 기회를 만들었고요. 매도 기회가 나와서 매도를 하고 나왔고, 다시 또 밀리게 된다면은 현재 이 추세를 바탕으로 추세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다가도 뭐 이렇게도 밀릴 때도 있고요. 뭐 21선을 터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추세로 좀 대응을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도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센 것 같네요. 이게 신고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그런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신고가가 나와버리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과거 경협주로 만들어졌던 고점을 실적으로 넘겨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템은 현재 다른 대형주보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뭐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군들 뭐 대체로 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죠. 전부 다 박스권 흐름 예상이 되고요. 전부 다 박스권 흐름. 그 외에 오늘 특징주들 볼게요. 포스코 그룹주, 아까 포스코 봤으니까 포스코 먼저 보고,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단기 과열을 오늘 피해 가더라고요. 단기 과열을 오늘 피해 가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구간이 진짜 넘어가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냥 폭등하는 차트거든요. 과거에도 이 종목이 한번 끼를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올라가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를 넘기는지 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적 고점들, 이 역사적 고점들을 넘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그만큼 종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종목군들이 매우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의 대장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있죠. 강한 종목의 특징이라는 게 정말 거침없이 가버려요. 거침없이 이 고점 구간에서 이 음봉매집의 스타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매집이 나오면은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올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이런 모습이 미래에 포스코 엠텍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저는 포스코 엠텍을 좀 바라볼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 포스코 엠텍은 뭐 단타 정도로 한 두세 번
짧게 먹어서 제대로 저는 매매를 못한 점이 이번 포스코 엠텍 파동에는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왜?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못한 거는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포스코 스탈리온 스틸리온 포스코 스틸리온도 과거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이 당시에 급등 때는 실적입니다. 지금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에 모르겠어요. 네옴시티 뭐 이런 걸로 엮여서 흐름을 보여줄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약상 매매로 사실은 매매를 좀 했어야 됐고요. 오늘 상한가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첫 파동에 좀 팔고 여기서 수렴 끝낸 다음에 올라갈 때 해서 두 번 정도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해왔던 종목이라 여기서 그냥 들고 갔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한 5%대 5% 두 번 나눠서 매매를 마무리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거래가 터지고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 우려가 있어서 한동안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나중에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기술주들의 상승이 보통 카카오페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저도 아침에 카카오페이를 좀 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갭이 너무 높아서 사실 매매는 못했고요. 그냥 관찰만 했고 이쪽은 단순하게 지난번에 상승은 이 쇼 커버링에 의한 상승이고 지금은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지앤원 에너지라는 게 이제 리튬 플러스 뭐 인수합병 이슈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전에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단기 과열 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시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단기 과열 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었을 때, 뚫을 때 들어가서 일단 이 고점에 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고요.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인데 아마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장은 아마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중소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제 시간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동부건설 8조 수주 잔고 이슈로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고 어찌 보면 대바닥권에서 최대 거래량이 어제 발생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으면 한번 봐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안 봤던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얼마 없어서 어제도 굉장히 이 창사 이래, 그러니까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꽤 세게 갔구나 동부건설이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이 종목이 원래 비인기 종목에서 이 정도 터졌다라는 거는 많이 터졌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동부건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 수주잔고 테마가 갑자기 붙어버린 거죠. 서한도 수주잔고 테마로 올라왔고요. 지능기업도 수주잔고 테마로 좀 올라갔습니다. 다들 공통점이 지금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평소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터지고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저는 지능기업은 뭐 약수익 정도 중간에 불타다가 이거 돌파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아무래도 1등 종목이 아니어서 얘도 시간에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 성도 ENG라는 종목도 장 막판에 이 수주잔고 이슈를 붙였는데 네옴시티 플러스 뭐 수주잔고 1조 8천억 시가총액 960억짜리가 1조 8천억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네옴시티다 라는 게 뉴스가 좀 잘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서 상한가 전에
좀 매도를 다 하고요. 못 갈 것 같아서 종가에 샀던 거는 시간 외에 뭐 반등할 때, 예, 반등할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종목군들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슈가 좀 만들어지면서 좀 급등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평소에는 이런 흐름이 전혀 없었었는데 급등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 뭐 레몬레인부터 좀 보죠. 레몬레인도 다 괜찮아요. 네, 데드캣 바운스도 나와야 될 자리이기도 한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31,900원에 좀 잡아놓고 있다가 어제 일부 팔고 나머지를 오늘 장중 반등할 때도 매도를 안 했었는데 약간 네 거의 본전 근처에서 일단은 청산을 해버리고 좀 마무리를 졌고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수많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테마들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를 못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다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센데요.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에 지정이 되는데 이런 종목도 추후에 밀릴 때 눌림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퍼스트 신약 그 관련해서 지금 허가를 받고 수출을 했죠. 바이오시밀러 수출을 했는데 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눌림도 이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강한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 자리가 이런 자리가 오면 눌림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STX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추세는 매우 좋아서 이 추세를 뚫고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이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에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 경고 해제 여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EM 플러스라는 종목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12월 7일 전까지는 매매가 뭐 가능하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종목을 좀 보면 괜찮지 않나 싶고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오늘 재료를 좀 붙이면서 올랐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죠. 자율주행 첫 번째, 그 다음에 배터리 팩 관련해서 벤더 등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전진 로봇이라는 자회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사우디와 엮였다. 12월 중으로 사우디 방한해서 추가 수주 계약 협의하겠다라는 이슈로 오늘 장중에 11%까지 좀 올랐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아니라 장기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내일 눌림 주고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메타버스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구글 신화인터텍, 애플 맥스트, 삼성 선익시스템, XR기기 선익시스템, MP 끼 있는 놈, 덱스터 떨어지면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을 보면서 많이 눌리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기 섹터, 변압기 아주 좋은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텔레그램에 올려놓은 이 원택이라는 종목 리포트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도 분석을 잘 해보시면 아주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 분석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뭐 맨날 단타 이렇게 하는 것만 이렇게 보는데 단타도 단타지만 스윙을 같이 겸해야 돼요. 스윙 종목은 철저하게 그 일정이 있거나 뭔가 일정과 테마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자가 있다. 즉 뭔가 상승의 이유, 근거가 될 만한 거, 장기적인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밀린 종목군들을 많이 찾아봐야죠.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제가 한두 번씩 지금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프레스테롤리지로 인해서 매출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